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전산회계 1급 결산입니다.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결산 및 결산자료 입력.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수동결산이면 일반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 날 여기다 일반전표 붕괴를 합니다. 이게 수동결산이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주고 여기 결산 반영 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관련된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금액만 입력하면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자동결산이라고 합니다. 붕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무슨 결산? 자동결산. 일반전표 입력에 우리가 붕괴를 입력해야 되는 건 수동결산. 이렇게 자동결산과 수동결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 기간 동안의 회계 처리를 12월 31일로 장부 정리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죠. 회계 기만에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여 원장을 마감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게 손익계산서죠. 결국 결산이라는 것은 총계정원장을 마감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정리 항목 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8번 중에서 수동결산 항목은 요거 2번, 3번, 그 다음에 외화한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수동결산 항목이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도 있어요. 모두 있다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그것도 수동결산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수동결산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자동결산 항목만 외워두면 돼요. 뭐만 외워두면 된다고요? 자동결산 항목. 비만계정 정리도 이것도 수동결산이죠. 이것도 수동결산. 재고재산 감모손실도 수동결산. 아셨죠? 위로 이렇게 뽑아놓을게요. 앞에서 서술한 9개 항목 중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 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퇴, 대손충당금 설정 대, 그 다음에 감퇴대 재고, 요렇게 감퇴대 재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감퇴대 재고 법인세, 감퇴대 재고 법인세가 바로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항목은 뭐라고요? 감퇴대 재고 법인세.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수동결산을 먼저 해요. 뭘 먼저 한다고요? 수동결산.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에 결산 분기를 입력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게 수동결산입니다. 자, 수동결산은 제일 먼저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은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수익은 부채고, 미지급 비용 부채고,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 선수수익은 부채, 미지급 비용은 부채, 미수수익은 자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급 비용과 선수수익은 반대편에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고, 미지급 비용과 미수수익은 반대편에 비용과 수익을 생성한다. 다음 아래에 주어진 예제에 대한 분계를 하나. 이렇게 나왔죠? 자, 분계를 표시해 볼게요.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선급액 250만원을 계상하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 250만원, 대변에 보험료를 줄여줘요. 250만원. 이게 이 문제 정답. 이자 수익 기간 미경과라는데, 미경과는 선급이나 선수인데 수익에 대한 기간 미경과는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120만원, 차변에
이자 수익 12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이자 수익 120만원, 선수 수익 120만원. 임대료 미수액은 미수 수익이 자산입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410만원. 대변의 임대료 41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임차료 미지급액은 미지급 비용이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600만원. 차변의 임차료 비용의 발생 600만원. 임차료 60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기간 미경과분. 미경과는 선급이나 선수인데 이자 지급액은 이자 비용이고 이자 비용에 대한 미경과분은 선급 비용이죠. 차변의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갑자기 자,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분기합니다. 자산의 증가죠. 300만원. 대변의 이자 비용 300만원 줄여준다 그랬죠. 자, 수수료 선수액 50만원을 계상하다. 이것도 선수 수익이니까 대변의 부채의 증가 선수 수익 50만원. 차변의 수수료 수익 5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차변의 수수료 수익 50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50만원 이렇게 분기하는 게 정답이다. 자, 소모품 처리입니다.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처리법이 있고요. 자산처리법은 사왔을 때 소모품으로 분기하는 거죠. 소모품으로 분기하는 게 자산처리. 비용처리네. 요거는 비용처리. 자산처리는 사왔을 때 소모품으로 하는 거죠. 요게 자산처리법. 자산처리법. 그래서 사왔을 때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용처리법부터 보여줍니다. 사왔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왔을 때 차변의 소모품 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하고 결산 시엔 이거와 반대로 사올 때 사용액이잖아. 쓴 게 소모품 비잖아요. 사용액. 그럼 결산 시에는 이거와 반대로 미사용액을 분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사올 때 차변에 분기한 거 대변에 없애줍니다. 이렇게. 자, 다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계를 표시하라 이렇게 써요. 차변의 소모품 비로 합계잔액상표 표시됐으면 이건 비용처리법입니다. 무슨 처리법이라고요? 비용처리법이다. 비용. 그럼 결산 시 미사용액을 분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올 때 비용은 다 사용액으로 보는 거니까. 사용액의 반대말 미사용액을 분기하니까 43만원이 정답이고 사올 때 차변에 분기한 건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의 반대말을 차변에 써줍니다. 소모품. 금액은 43만원. 자, 만약에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사올 때 소모품으로 분기하는 거고 이건 미사용액을 분기한 거죠. 결산 분기할 때는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사용액을 분기합니다. 쓴 만큼 차변에 비용이 생기고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이게 자산처리법. 자, 그럼 자산처리법으로 한번 분기해 보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잔액상표 차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죠. 100만원이 있고 소모품 사용액은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사용액 65만원이 정답이고 쓴 만큼 대변의 소모품 65만원 줄어들고 차변의 비용의 발생 65만원, 소모품비 65만원 이렇게 분기한다. 현금과 부족 정리.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존재하면 안 되죠. 자,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 차변 현금과 부족은 대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이렇게. 차변에는 잡손실.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의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써서 없애주죠. 대변의 차비. 대변의 차비. 그 다음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 현금과 부족 30만원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현금과 부족 30만원 대변이잖아요.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대변의 차비익. 현금 과잉액 부족액이 결산 시에 갑자기 생기면 즉결 처분하죠. 현금 과잉액 45만원의 원인을 모른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비익. 결산 시 현금 부족액 25만원의 원인을 모른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로 분기한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사올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사올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기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항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항목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7월 중 구입한 500만원을 결산 시 공정가액 600만원 평가하다. 사올 때보다 100만원 올라갔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의 그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이 생긴 것이다. 예제 7월 중 단기 매매 증권 구입액 1000만원을 공정가액 850만원 평가했으면 150만원이 사올 때부터 올라갔죠. 차변에 1000만원이 850만원 평가됐으면 사올 때보다 150만원 떨어졌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만원 줄여주고, 그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자, 외화 환산입니다. 외화 대여금, 외화 차입금은 대여나 차입할 당시 환율과 결산 시 평가 환율이 달라서 평가 손실, 외환산 손실, 평가 이익, 외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외환산 손실은 영업의 비용, 외환산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외화 대여금 $10,000, 대여 당시 환율 1,000원, 1,000원 곱하기 $10,000 하면 1,000만원이죠.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것을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네. 1,000만원을 결산 시 1,200원으로 평가했으면 1,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평가했으면 단기 대여금이 늘어났잖아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원 늘어났다. 이것은 외화를 환산해서 생긴 이익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 200만원으로 분기한다. 이렇게. 예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외화 대여금 $1,000, $10,000, 대여 당시 환율 1,000원을 결산 시 1달러당 900원으로 평가하다라면 100만원이 줄었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100만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자, 가지급금 가수금의 정리. 합계잔액 계산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과 합계잔액 계산표 대변에 있는 가수금은 결산 분기 시 반대쪽으로 옮겨서 없애줘야 됩니다. 왜?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출금, 현금과 부족은 재무상태표에 적을 수 없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은 다 정리합니다. 가지급금 300만원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는데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원인은 여비교통비. 기말결산 시 합계잔액 계산표 대변에 가수금 400만원은 계약금 수수분으로 밝혀지다.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분기하는 게 일반적인 분기고요. 현금과 부족도 똑같죠. 현금과 부족도 없애주는 거죠. 현금과 부족도 똑같다. 자, 이제 자동결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결산은 해당 날에다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부터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 읽어 보시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거 한번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생산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에 대해 따로 설정한다. 퇴직급여 입력을 이해하기 위해 연출한 화면인데, 기말결산시 제조부 퇴직급여 추계액이 1,600, 전기이월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원이 있다면 이번에 설정하는 건 600만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본사 영업부는 추계액이 800인데 전기이월된 넘어온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0이니까 얼마를 더 설정해나? 300만원을 더 설정한다. 하단의 결산 반영키를 클릭하면 경비란과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란에 600만원과 300만원이 자동 반영된다, 이렇게 나왔죠. 요 연출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산 반영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제조부는 제조부에 있는 노무비에 퇴직급여로 600 들어가고,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여에 300만원이 들어간다.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 예상액을 설정하는 거죠. 합계잔액 계산표를 조회해서 거기 있는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0.01 해서 대손 예상액을 구하고,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나머지만 설정하는 거죠. 자동결산은 대손에 들어가서 1%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 답을 결산 반영 누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설정. 기말 상품 재고액이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플러스하고,
비정상적인 간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재고자산 간모 손실을 입력할 때는 기말 재고액란에 실질 재고액을 입력한다. 법인세 설정은 선납세금이 있으면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추산액에서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결산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회 기출문제 따라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